프로의 시선 이화선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메리츠증권 신유진 부장,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지금 플러스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2월의 첫 거래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사실 뭐 외국인이 코스피를 또 빼고 있잖아요. 물론 사고 있는 종목도 있긴 한데 사고 있는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LG 엔솔, 포스코 퓨처 M 앞단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뭐 이거는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전부터 나눴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 SDI까지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셀도 보이고 소재도 보이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다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의 움직임이 좀 활발합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테슬라 올랐다고 2차 전지가 간다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또 안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네네. 오늘은 또 받아들여요. 근데 이건 뭐예요 또? 오늘은 금수저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거 하면 2차 전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개인들 자금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테슬라 이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반응이 더 세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오늘 2차 전지였던 상승에 대한 이유, 뭐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좀 봐지고요. 물론 오늘 시장 뉴스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 상승 영향으로 해서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온다는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뭐 NKM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지금 NKM이 지금 13% 강세거든요. 네. 근데 13% 강세인데, NKM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영향이라기보다는 2,500억 회사채 발행 때문에 상승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테슬라 영향이라고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 그 영향은 뭐 LG 에너솔루션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제한시켜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2차 전지였던 말씀했던 투자 의견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쁘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는 건 맞지만은 뭐 테슬라, LG 에너솔루션 쪽으로 이어지는 이 밴드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대형주 쪽으로는 수급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했던 그런 연결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12월 오늘 사실 아침에 시장이 조금 큰 폭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나? 올해 들어서 월이 바뀌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7월도 그랬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를 했는데 뭐 역시나 혹시나 뭐 머스크, 트럼프 뭐 테마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에휴 이번에도 아니구나 그냥 테마 장세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시장 반등하나라는 생각은 우리를 머쓱하게 만들고 머스크장이 펼쳐졌다로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2차 전지는 테슬라와의 연관성으로 오늘 보는 거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관심 있어도 일단 스탠바이로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히려 자율주행 쪽에서 움직임이 더 컸으면 컸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유 바로 FSD 버전 13.2가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로 사람 없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했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 부장님,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주도 움직이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종목, 뭐 퓨런티어도 그렇고 일부 조정 만회하고 다시 또 추세를 윗방향으로 올려 세웠어요. 결국에는 이슈가 나오면 간다라는 걸 확실하게 또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2차 전지 주보다 자율주행주가 더 예쁜 종목인 걸까요? 네, 저는 2차 전지도 좀 관련주로 보긴 하지만 당연히 자율주행 네, 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자율주행 시대는 AI 혁명의 확장에 있어서 최선단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현실성 있게 완성될 수 있는 기술로 계속 나올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완전 자율주행을 추구는 하겠지만 그 과정에 부침도 많긴 할 거고요. 다만 그 트럼프의 그 든든한 뒷받침으로 머스크가 빠르게 진행시켜 나갈 거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테마는 계속 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머스크의 큰 틀, 뭐 자율주행이랑 뭐 우주 이런 쪽은 계속 봐야 할 거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테슬라긴 한데 국내 주식을 저희는 보니까 국내 주식에서도 기회가 없지 않다고 보는 거는 아직 뭐 아주 핵심적인 기술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수
혹은 뭐 기본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숫자로도 충분히 이제 증명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뭐 정부 지원이나 뭐 세금 혜택 여러 면에서 지원 가능성이 계속 커서 좋은 흐름 이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 국내 주식에서 대장 주격이 뭐다라고 딱 보이진 않는데, 오늘 좀 대형주도 좀 빠지고 있어서요. 네. 자동차 관련주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자율주행에 특화된 기업들 없지 않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로도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도 좀 나올 거로 보여서 관심 있게 좋게 평가하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오름폭이 크고 변동도 좀 큰 편인데 조정받을 때 좀 잘 매매하면서 저는 좀 사자 마인드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점을 주셨어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단에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이쪽이 지금 양대 축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 흐름 나왔고 추가 흐름을 어떻게도 만들어 가는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한번 보고 싶어요. 기관이사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보입니다. 근데 외국계에서는요, 지금 반도체 또 덜어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덜어냅니다. 아유, 정태근 이사님, 이제 SK하이닉스도 재미가 없는 거가 돼버렸어요. 그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은데. 너무 많죠. 맞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구간 지금 20만 원이라는 선이 지켜지기가 어렵죠. 신유진 부장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오른다라고 해도 바로 반등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신유진 부장님, 현재 구간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요? 일단 삼성전자가 계속 못 가니까 반등이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씩 개별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이긴 하죠.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범용 메모리 곧 레거시 쪽 메모리 가격이 빠지고 있고 중국에 밀려서 희망이 좀 많지 않아 보여서 일 거로 보이는데요. 삼성 하이닉스 모두 그 점은 인지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산업 보면 특히 제조업 쪽 그러하듯이 중국이 항상 껴있고 변수 있잖아요. 뭐 최근에 화학이나 뭐 철강 이런 거 밀리는 것만 봐도 다 아실 거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계속 최신 공정이나 선단 공정에 주력할 수밖에 없고 기술력으로 승부 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점이 부각되면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HBM의 뭐 대규모 양산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HBM도 AI 시대 내에서 필수 부품격이지만 지금은 수급면에서 쪼티지고 하니까 기대되는 것이지, 너무 시간이 흐른 뒤에 진입이라면은 반도체 섹터 반등은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잘 준비 중에 있고, 뭐 엔비디아 또 기다려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니까 잘 될 거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변수가 계속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더 쭉 올해를 계속해서 끌고 갈 줄 알았던 쪽이 반도체였는데, 진짜 모건 스탠리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잡음이 끊이지가 않더니 현재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직 무언가가 안 보이는 삼성전자, 무언가는 보이는데 수급이 지금은 또 안 보이는 SK하이닉스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포트에 있어서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SK하이닉스일까요?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땐 하이닉스가 네. 대안이긴 한데, 네. 삼성전자 밸류에이션도 워낙 낮기 때문에 그 두 개 똑같이 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그래서 두 개 뭐 굳이 두 개를 따진다면 반반 정도? 반반. 네. 그러면 소부장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있어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 한 기회를 찾기는 어려워요? 소부장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는 네. 종목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대장주가 못 가면 쉽지 않을 거로 보이긴 하고요. 네. 뭐 특별히 누구 하나 잘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글로벌로 누구 뚫었다 하는 거 빼고는
쉽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그야말로 얼음, 빙하기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트리거가 나와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바라보는 섹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또 우려가 쏠린 쪽이 있습니다. 조선 여기 있네요.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지금 보이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같이 보이고, HD, 현대미포 지금 매도 리스트에 다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꽤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좋다라고 들었었던 쪽이니까요. 근데 이제 매수하는 쪽에 방산이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눌렸을 때가 기회였던 건지 살펴볼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력기기단은 지금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쉬어가는 건지 좀 보합권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볼게요. 신 부장님, 요즘 시장이요. 아무리 업황 좋다라고 해도 수급이 밀어버리면 다시 안 가요. 네. 그래서 방산, 조선에 있어서는 한 번의 이 미끄러짐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알테오젠에서 경험했었듯이, 물론 다른 업종이긴 하지만 현재 구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단 조선 섹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정기 있을 때 사자? 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방산 쪽은 네, 좀 이제 전쟁 마무리 국면이니까 네. 그런 뭐 테마나 모멘텀 면에서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조금 덜어내고 보고 있고 전력 쪽은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쇼티지 구간에 있으니까 좋게는 보고 있는데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거든요.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이게 더 추가적으로 오를 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이게 언제든 여기도 공급 가행 이슈가 네. 터질 수 있어서 그 면을 좀 염두에 두고 빠져나올 타이밍을 잘 염두에 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섹터 중에서는 조선주 필두로 바라보시는 거네요? 가장 먼저 점수 준다면? 현재 네. 상황에서는 네, 조선주 쪽으로. 자, 그러면 조선주 큰 종목이라든지 기자재단까지 다 모두 오케이 사인을 주시는 건가요? 네, 조선 뭐 당연히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대장주 가야 같이 밑에도 가는 거고 요새 움직임은 섹터별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정태근 이사님께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지금 다음 주에 2배로 말씀해달라는 우리 시청자분이 계셨는데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주 4배로 할게요. 레버리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방산, 조선 역시 많이 오른쪽에서의 두려움. 현재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지금 일단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걸 인정을 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특히나 방산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대표적인 수혜수를 많이 구하게 되잖아요. 네. 윤 대통령하고 직통을 하게 되면서 기대가 많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어쨌든 정전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차익실현의 빌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시장에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머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거기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시장에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서 빨리 수익을 내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에 자금이 좀 풍부했다라면은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잘 버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없는데 단지 제가 봤을 땐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단 뭐 최근에 조선주도 그렇고 그쵸. 방산주도 그렇고 조정이 나온다고 봐요. 앞으로는 어쨌든 정전 분위기가 끝이 나게 이게 진짜로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방위 분담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유럽 내에서 그러니까 국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무기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스라엘 전쟁의 원인이 이슬람의 어떤 테러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담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천궁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앞으로는 지상형 방어무기 이런 것도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본질적 가치는 그대로지만은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이 빠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궁금한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 줄여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은데 그걸 놓치신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20% 30% 빠져도 난 무조건 버틴다. 이런 분이 만약에 아니라면은 네. 좀 낌새가 이상하시 보면 무조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왜냐하면은 팔자. 네. 제가 4월달에 반도체 한번 당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HBM 필두로 한 반도체가 갔다가 5월달에서 음식료하고 화장품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반도체 어떻게 됐죠? 생각보다 심하게 밀려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7월달, 8월달 바이오로 분위기 넘어가게 되면서 음식료,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 수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전반적인 흐름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못 버티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그게 차라리 어찌 보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달 이후에 반도체, 7월달 이후에 아시겠지만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10월달 이후에 최근에 뭐 바이오도 네. 그런 색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낌새가 좀 이상하다면은 빠져나가시고 아니면 못 버티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르세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시장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올해 시장은 차익 잘하시는 분들의 승리 네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자, 제약바이오 얘기가 나와서요. 신 부장님과 제약바이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뒤에 알테오젠이 외국인 순매수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순재 대표께서 이제 입을 또 열었던 게 시장에선 좀 안심을 준 것으로 보여요. 현재 구간 8%대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아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직 30만 3천 원이라는 부분. 그리고 뭐 삼바라든지 바이넥스, ST팜, 플러스권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래도 오늘 나쁘진 않거든요. 오늘 다시 들어와요. 여기에 우리 희망 걸어도 괜찮을지가 사실 궁금하긴 한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CBC를 CDMO 쪽을 볼지 아니면 워낙 이제 기술 수출 위주로 갔었던 그 기술 플랫폼 쪽으로 볼지 나눠서 보신다면 어디로 보실까요? 바이오 쪽 굳이 나눠서 보고 있지 않고요. 네, 바이오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CDMO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고 기술 플랫폼 대장주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일 텐데 네. 대장주 흐름 잘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CDMO부터 조정 받았었다가 기술 플랫폼 쪽이 조정세가 나왔었고 이제 반등은 또 CDMO부터 최근에 좀 나오다가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이 세게 오르면서 네 그리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최근 세게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뭐 물론 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옆에 이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새 수급이 워낙 쏠림이 심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보다는 타 섹터 쪽도 좋으니까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머스크 이런 뭐 트럼프의 수혜주 이런 쪽으로 당분간 좀 온기가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쪽이 조금 더 상위에 있네요. 제약바이오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의 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또 소비 시즌인데 네네. 소비주가 가지 않을까? 화장품, 뭐 유통, 음식료 등등 다양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쪽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었잖아요, 올해. 그쵸? 그러니까 올해 기회를 준 쪽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가버린 게 문제죠. 다시 안 오고. 다시 안 와요. 다시 와야 되는데 부메랑이 안 되네요. 네,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쭉 짚어드렸잖아요. 반도체, 화장품, 음식료, 바이오 그리고 진짜 11달 들어와서는 정말 각계전투인 것 같아요. 어느 게 갈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의 바톤을 전 조선 이어받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안 오니까 다시 보기가 너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하반기 신규 상생주들, 에이럭스 뭐 이런 것도 또 움직이거든요. 정말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일단은 화장품은 뭐 생각 외로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잉그루드 랩인가요? 실적 네. 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아 데이터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음식료는 저거는 내수보다는 수출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음식료는 5월달, 6월달 반짝 강세 보였다가 네. 식어버렸으니까 아직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통은 백화점하고 이제 의류주를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안 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좀 덥게 느껴지는데 내일부터 춥대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백화점에 이제 패딩이라든지 겨울 의류 있잖아요. 안 팔려가지고 바로 지금 아울렛으로 가야 될 분위기래요. 그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드리면은 그 10월 달에 그 제가 모 SNS 이렇게 보다가 그걸 봤어요. 이게 원래 겨울에 추울 때는 북극에 얼음이 녹게 되면서 그 찬 기온이 내려와가지고 엄청 춥다 그러거든요. 근데 북극에 얼음이 안 녹네요. 얼음이 더 이렇게 더 얼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나? 라고 했는데 11월 달 지금까지 보면 안 추워요. 생각보다. 그렇다 보게 본다라면은 올해 겨울이 안 추울 수도 있겠나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의류하고 백화점 관련 유통도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우리 신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트럼프, 머스크 거기 우주의 기운이 가고 있잖아요. 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오늘도 워트 같은 종목 보세요. 실적이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XAI 관련돼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쪽만 보는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깝깝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답안지가 없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네네. 거잖아요. 트럼프, 머스크, 수혜단에 있어서 계속된 움직임, 여기서 기회를 볼 수 있다면 보자라고 두 분 의견 종합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